여기다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이제는 치수 기입하는 명령은 끝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디멘전 스타일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현재로. 자, 기본값 ISO 25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모디파이를 쓰시면 됩니다. 치수 변수를 건들게 되면 오버리드를 써야 돼요. 치수 변수를 쓰게 되면 오버리드가 떠요. 이 아래 오버리드라는 것이 뜹니다. 오버리드가 무슨 뜻이냐면 재정의란 뜻입니다. 치수 변수를 재정의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버리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이 디멘전 스타일을 써버리면 돼요. 치수 기입하기 전에, 아니 도면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세팅해야 될 거, 스타일, 레이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면 레이어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 문자 스타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 세 가지는 제일 먼저 시작해 놓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탭, 라인 탭입니다. 라인 탭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제어하는 명령어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볼 앤 에로. 심볼은 모양이죠. 기호입니다. 도면 기호와 화살촉을 제어할 때 씁니다. 텍스트, 치수 문자, 일반적인 문자 말고 치수에 들어가는 문자를 제어할 때 씁니다. 피트, 자리 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수 문자와 화살촉과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치수 축척입니다. 이 치수 축척을 결정해 줘야 나머지가 다 변경이 돼요. 반드시 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프라이머리가 주된 치수, 메인이 되는 치수. 프라이머리가 주된 혹은 그러니까 주치수예요.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는 보조치수입니다. 2차 치수, 얼터네이트가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라이머리를 대체할 만한 치수, 그게 얼터네이트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 얼터네이트를 왜 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단위가 같을까요? 우리나라는 밀이죠. 미국은요? 인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가 하나는 미리로, 하나는 인치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죠. 우리는 미리로 썼으니 프라이머리를 미리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얼터네이트를 인치로 바꿔서 보여주면 적어도 그쪽 사람들이 실수할 일은 없겠죠. 네, 그렇게 치수를 두 개 띄워주는 겁니다. 주된 치수, 내가 주로 사용하는 치수, 이것을 참조할 만한 대체 치수. 톨러런스,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공차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기하 공차라고 합니다. 모양, 형상, 자세, 위치 이런 것들에 따른 기하 공차가 있는가 하면 치수 공차, 거리에 따른 허용치를 말하는 공차, 바로 여기서 조절하게 됩니다. 자, 먼저 라인 탭으로 돌아갑니다. 라인 탭에 보시면 이렇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아니, 화면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 볼까요? 당연히 오른쪽 상단은 이건 미리 보기입니다. 무시. 그러면 화면을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디멘전 라인, 아래쪽 익스텐션 라인. 디멘전 라인 치수선,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 제가 치수를 설명하면서 세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치수 보조선이고요, 치수선이고요, 치수 문자고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치수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개만 다루실 수 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만 다루실 수 있으면 돼요.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이거 안 씁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써야 돼요. 칼라, 치수의 칼라 어디서 지정하면 돼요?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돼요. 치수선의 모양, 치수선의 모양 역시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선의 굵기 어디서 지정해요?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까지네요. 이만큼은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치수선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치수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간격을 띄우는 dim 스페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입니다. dim 베이스라인의 간격을 여기서 조절하는 거죠. 자, 확인. 지금 3.75mm입니다. 치수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간격이 좁죠. 이 간격이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3.75mm라고요. 이 간격을 언제? 미리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려지기 전에 디멘전 스타일 바로 여기서 미리 조절하는 겁니다. 베이스라인 그리기 전에 8mm. 자, 베이스라인. 자,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8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서프레스라는 말이 위아래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서프레스는 억제하다, 그러니까 억압하다 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치수선을 억제하고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치수 보조선이 두 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치수선이 한 개, 아니 치수 보조선이 한 개, 두 개 있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문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한다고요. 치수선을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선이 안 그려져요. 억제한다는 얘기는 너 그리지 마,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건 주로 어디서 쓰냐면 기계 쪽에서 많이 쓰는데 한번 볼까요? 보통 중심선이 이렇게 있고 옵셋 50mm 자,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옵셋 뭐 10mm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선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라인 자, 이렇게 되겠죠. 아크 중심 그리고 시작이 이쪽으로 안 잡히나요?
다시 시작 끝 중심 시작 거꾸로 그려졌네요. 밀어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심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클이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요만큼만 그리는 거예요. 요만큼만 그리는 겁니다. 이럴 때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들어갔죠?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러면 이쪽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억제합니다.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보시면 컨트롤 1키가 바로 이렇게 속성창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디멘전 라인 1, 2, ON, 익스텐션 라인 1, 2,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를 오프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선이 감춰진 겁니다. 네. 기계 쪽에서는 종종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요. 이럴 때 억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치수선을 억압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디멘전 스타일에서 여기서 두 번째 치수선 억압해 주세요 이래 버리면 모든 도면이 다 이렇게 돼 버려요. 모든 도면, 모든 치수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못 쓰는 겁니다. 얘는 여기서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속성창에서. 치수 기입은 이렇게 컨트롤 1키를 눌러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1키를 계속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됐고 심지어 여기까지 됐네요. 자,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자, 이 두 개의 값은 얘입니다. 자, 제가 크게 확대를 해봤는데요. 자, 다시 볼까요?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치수 보조선이죠. 근데 보조선이 끝에 어떻게 돼 있나요? 조금 떨어져 있죠. 원점에서 오브젝트랑 약간 떨어져 있고 또 치수선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가 있죠. 네, 바로 이 값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이 값이에요. 익스텐드, 연장하기, 비하인드, 너머로, 딥라인,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기,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기 1.25mm, 보통 한 2mm 정도 줘요. 그 다음 옵셋 프롬 오리진, 옵셋 간격 띄우기죠.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1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이거 그냥 기본값 많이 써요. 이거 반드시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수가 이걸 반드시 바꿔야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거 못하러 바꿔 그냥 써도 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문제는 얘예요.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픽스 고정하기, 랭슨 길이를 고정하는 겁니다. 픽스 랭스 길이를 고정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익스텐션 라인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이게 이 값을 써야 돼요. 주로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합니다. 라인, 다시 라인, 카피, 어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더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라이너, 컨티뉴,
그 다음 베이스라인, 그리고 삭제. 보통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건축 도면이나 인테리어 도면을 보면 치수 기입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픽스, 랭슨, 익스텐션 라인은 이 거리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지금 원점이 이 아래쪽에 붙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모디파이 체크합니다. 선의 길이입니다. 보조선의 길이에요. 최소 얘보단 길어야 돼요. 이 값보단 길어야 됩니다. 자, 9mm.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선이 안 쫓아오죠? 네, 9mm로 고정된 겁니다. 베이스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어떤가요? 위에랑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래쪽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아래쪽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다 됐고요. 심볼 앤 에러, 기호와 화살표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기는 옵션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화살표의 모양입니다. 화살촉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이에요. 자, 첫 번째 화살촉의 모양을 바꾸면 세컨드가 바뀝니다.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런데 세컨을 바뀌면 퍼스트와 세컨이 따로따로 놉니다. 다시요. 퍼스트 에로헤드, 즉 첫 번째 화살표를 바꾸면 두 개가 동시에 가요. 그런데 세컨드를 바꾸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된 경우는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바꿔도 어떻게 돼요? 같이 안 갑니다. 다만 두 개가 일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돼요. 자, 얘를 따로따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간이 비좁아요. 여기가 지금은 공간이 넉넉하잖아요. 공간이 비좁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해볼까요? 이만큼 선택했습니다. 화살표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엔 넌으로 바꿔보죠. 없는 거. 그 다음 이만큼 다 넌으로 바꾸죠. 아니, 오빌크로 바꿔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오빌크. 자, 어떤가요? 시작, 그 다음에 쭉 내용 똑같이 가죠. 그 다음 끝에 바뀌죠.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도 합니다. 치수선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도 해요.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엔 에로우 사이즈가 있죠. 에로우 사이즈,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그냥 디폴트 값 쓰셔도 돼요. 작게 쓰는 사람이 있고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한 평균 그냥 2.5mm, 한 2mm 정도가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한 3mm 정도 써요. 근데 실무 가면 이거 더 작게 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사수가 이거를 1.6mm까지 작게 쓰는 걸 봤어요. 문자도 1.6mm 쓰더라고요. 저는 보통 2mm 쓰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씩 다른 거죠. 적정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센터 마크는 몇 번 했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텍스트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예요. 보시면 텍스트 스타일, 자, 이렇게 스타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끌려 나오는 거냐면 문자 있죠. 스타일에서 끌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걸 끄고 스타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점점점 버튼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뜹니다. 늘 우리 파이기호에서 에러가 나고 있었죠? 네, 아리엘 대신에 굴림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에러가 안 뜨겠죠. 자, 텍스트 컬러는 바꿉니다. 이 텍스트 컬러는 잘 바꿔요. 보세요. 보통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하나의 색상을 사용합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하나의 색상을 써요. 똑같은 색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제어해요. 그런데 문자는 별도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자는 별도로 가요. 그래서 따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색상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린을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면 자, 문자의 색상이 그린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레이어를 지정해 볼까요? 여기는 레이어가 없네.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 치수선은 빨갛게 들어갔고 문자는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렇게 주로 이런 식으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로 색상을 조절하고 치수 문자만 별도로 이와 같이 조절하게 됩니다. 또 디멘전 보시면 문자의 크기 여기도 나와 있죠? 치수 문자의 크기입니다.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를 똑같게 줍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와 화살촉의 크기를 똑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 드로우 그리다, 프레임을 그리다. 드로우 프레임을 그리는데 어디로요? 어라운드 텍스트, 문자 주위로 텍스트를 그립니다. 얘를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전부 다 네모난 사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못 쓰고요.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문자니까 문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요 값이던가? 네, 이렇게요. 테두리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옵셋이라고 하는 0.625라는 값이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 숫자로 주시면 됩니다. 이 값이 0이면 이렇게 문자가 치수선과 딱 붙게 됩니다. 이 값이 0이면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인 경우,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mm, 그 다음 여기까지 마이너스 1mm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치수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치수란 뜻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것도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텍스트 탭에서 텍스트 옵셋을 건드려 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즉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문자의 정렬 방법. 솔직히 말하면 이쪽은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좀 기억해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제가 치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서클, 아니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50도, 그 다음에 반지름 5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자, 트림. 자, 딤앵글 각도죠. 앵귤러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레이어는 치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자, 버티컬,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있고 치수 문자가 여기 있죠. 이렇게 수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죠. 어보브, 즉 치수선 위에 문자를 위치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눌러보시면 센터, 어보브, 아웃라인, 지스, 빌로우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는 중간에 있어 주세요. 어보브는 위에 있어 주세요. 아웃사이드는 문자를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지스는 일본 규격으로 맞춰주세요. 빌로우는 밑으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 기본은 어버브 위쪽입니다. 이게 KS는 어버브 위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치수 문자 위에, 아니 치수선 위에 문자가 올라가게끔 하는 게 KS입니다. 센터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옮겼을 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중간으로. 다시 볼까요? 빌로우 아래쪽으로, 치수선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치수선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자, 바깥쪽으로 나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치수선이 다 바깥쪽, 치수 문자가 치수선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있는 겁니다. KS는 어버브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다음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치수선을,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까지 있고 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 안 써요. 자, 보시면 at extension line 1,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문자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문자를 옮겨주세요. 그 다음 at extension line 2,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옮겨주세요. 두 번째 보조선 앞으로. 여기만 보시면 돼요. 다시 오버, 위쪽으로 문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쪽으로 갑니다. 표시가 안 나죠? 기본은 센터입니다. 그 다음 뷰 다이렉션,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눌러보시면은요, 라이트 투 레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자가 오른쪽에서, 아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져요. 그래서 아랍어는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특이하게. 어떻게든 글로벌이죠. 우리나라에만 맞춰 있는 게 아니니까 뷰 다이렉션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거 한 번씩 해보시죠. 이렇게 저처럼 30도 단위로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디멘전. 자,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호리젠탈이 있고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ISO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글자를 수평으로 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리젠탈을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정리가 돼 버립니다. 반지름 치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나와요.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전부 다 수평으로 써져 있습니다. 근데 KS는 이건 아니고 얼라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ISO 스탠다드를 쓰시면 이렇게 치수가 수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가요. CAT 2급 시험 보실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을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CAT 2급일 때는, 그러니까 CAT 2급은 KS를 따르지 않고 ISO를 따릅니다. 그래서 CAT 2급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을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피트 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피트 탭은 많이 중요합니다. 피트 탭을 보시면 제가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보시면 피트 탭에 이렇게 옵션이 떠요. 피트 옵션. 이제 독해 시간입니다. 자, if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즉 place는 공간이란 뜻이죠. 장소. enough room, enough는 충분하다란 뜻이죠. isn't enough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충분하지 않다, 즉 장소, room to place 그러면 장소란 뜻이죠.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문자와 text and arrow 화살촉이 in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에 place 위치하기에 room 장소가 enough isn't enough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선 사이에 extension line 보조선 inside 보조선 안에 문자와 화살표가 place 위치하기에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거 to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보조선 extension line 보조선 outside 바깥쪽으로 move 이동할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문자와 화살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문자와 화살표가 존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먼저 밖으로 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볼까요? 이거를 자, either 텍스트와 arrow 어느 한쪽이란 뜻이, either는 어느 한쪽이란 뜻입니다. 어느 한쪽, 즉 문자 또는 화살촉 어느 한쪽을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누가요? 캐드가요. 캐드가 봐서 문자가 더 크면 문자를 빼고 화살촉이 더 크면 화살촉을 빼고 둘 다 안 들어가게 생겼으면 둘 다 빼버리는 것. 이게 either 텍스트와 arrow입니다. 캐드가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 베스트 핏입니다. arrow로 놓게 되면 화살촉을 먼저 빼버립니다. 문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문자가 여백이 좁아지면 빠져나가는 거고, 화살촉은 그냥 공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화살촉을 먼저 빼버려요. 텍스트를 체크하면 문자를 먼저 빼버립니다. 이러면 그냥 아예 공간이 부족하면 이것저것 잴 거 없이 그냥 둘 다 빼버리는 겁니다. 맨 아래 옵션은 always 항상 keep 유지해 주세요. 텍스트를 between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에 문자를 항상 위치시켜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공간이 부족해도 보조선 사이에 문자는 위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이 내용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자, 보세요. 라인 옵셋 3mm. 제가 이렇게 3mm 옵셋을 줬습니다. 그러면 치수 기입하기에 어때요? 공간이 협소해요. 화살촉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촉 하나의 크기가 2.5mm죠. 그럼 최소 몇 mm가 돼야 돼요? 5mm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자, 모디파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캐드가 알아서 빼는 겁니다. 에러를 놓으면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텍스트를 놓으면 텍스트를 알아서 먼저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하면 둘 다 빼버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면 둘 다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자, always. 항상 문자는 중간에 위치시켜 주세요. 자, 모르겠죠. 그죠? 자, 문자의 크기가 몇 mm죠? 2.5mm죠.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항상 그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원래 얘 옆으로 빠져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빠져야 합니다. 자, 리더 텍스트로 놓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 빠지는 위치가 두 번째 보조선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이에요. 두 번째 보조선 앞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하시냐면 에로우를 놓으셔야 돼요. 화살촉을 먼저 빼시면 돼요.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얘예요. 얘요. 요게 문제가 됩니다. 원래 치수 기입을 할 때요, 보세요. 원이잖아요. 치수 기입할 때 반지름을 넣을 때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서클 반지름 20, 카피.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바로 에로우로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올바른 지름 치수를 표현한 거고, 이게 올바른 반지름 치수를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서프레스 에로우. 서프레스가 억압하다는 얘기죠. 화살촉을 억압합니다. 언제요? 인사이드 익스텐션 라인, 즉 보조선 안에 못 들어갈 경우, 보조선 안에 화살표가 못 들어갈 경우 화살표를 억압해 버립니다. 억제해 버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없어졌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자, 화살표 억제된 거 보이시죠? 네. 근데 가급적이면 화살표는 그려놓는 게 옳고요. 아까처럼 정말 비좁아서 치수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는 감추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치수선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는 감추는 걸 하는데, 그럴 땐 아까처럼 화살표를 그냥 꺼버리면 돼요. 자, 얘는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문자를
보조선 사이에 위치시켜라 이런 얘기고, 공간이 비좁으면 위로 빼세요. 지시선하고 함께 위로 빼세요 이런 얘기고, 맨 아래 옵션은 지시선 없이 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요. 지시선과 함께 뽑혀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두 번째 옵션이고,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옵션은 지시선 없이 빼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시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자가 어느 치수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KS는 적어도 최소 왼쪽으로 옮기거나, 그러니까 치수선 좌우로 문자를 빼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좁으면, 간격이 그보다 더 좁으면 지시선과 함께 이렇게 위로 빼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시선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없는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케일 디멘전이요. 스케일 포 디멘전, 이 옵션 중에 use overall scale이라고 하는 이 값,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축척에 맞추어서 치수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자의 크기, 화살 쪽의 크기, 이런 걸 다 일일이 바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한 축척을 바로 여기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5배 커져라. 그러면 축척 인자를 가진 요소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치수 문자가 2.5mm죠? 그럼 2.5mm에 5배가 돼버립니다. 보세요.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요. 화살촉도 5배 커졌고, 문자도 5배 커졌고, 다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간격도 혹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전부 다 5배가 커져 버립니다. 심지어 보시면 베이스 라인을 줘볼까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도 이와 같이 5배가 커져 버립니다. 즉 디멘전 라인에 있었던, 아니 디멘전에 있었던 우리가 여지껏 보았던 이런 치수들, 이런 값들, 화살표에 보면 이런 값들이 전부 다 5배가 커져 버린 겁니다. 축척에 맞춰서 얘를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이 부분, 여기에 대한 치수와 여기 타원이 2개가 들어갑니다. 이 2개가 제일 어려워요. 정투상으로 그렸을 때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45도 하나, 얘네들이야 뭐 선이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R 100mm라고 돼 있죠.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는 100mm, 앞에서 봤을 때 여기도 100mm. 그러니까 이 높이를 100mm로 그리셔야 됩니다. 옵셋 100mm, 옵셋 400mm, 트림으로 자르고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 옵셋 280mm,
필렛으로,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옵셋 100mm, 자, 요렇게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필렛, 자, 라인, 트림, 옵셋, 서클, 반지름 100mm, 트림, 옵셋 100mm, 서클 100mm, 트림으로 지울 거 지우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X라인 앵글 30도,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에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옵셋 100mm, 옵셋 120mm.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잘리겠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라인,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이죠. 그죠? 제가 타원 설명할 때 원을 사선으로,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떡국떡 나온다 그랬죠. 그게 타원이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뭘 맞추라고요? 중심선을 맞추라고요. 중심선의 위치는 여기, 그 다음에 쿼드란트 포인트는 여기, 엘립스 센터 방식으로 중심, 축의 끝점, 다른 축의 끝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다시 보세요. 중심점, 여기도 원이에요. 중심선과 사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있죠? 여기가 중심선입니다. 끌고 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이 원의 교차점, 쿼드란트 포인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타원, 중심, 끝점, 끝점.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옵셋 40mm 이렇게요. 양쪽으로 40mm를 옵셋합니다. 잘라내면 매치 프로퍼틱스, 자, 이렇게 기본 모양은 나와요. 안 끝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안 끝난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닥에서 30mm 위로 올라간 겁니다. 옵셋 30mm 이렇게요. 이렇게 위로 30mm 올라간 겁니다. 도면을 보고서 그려보세요. 트림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도면을 보고 그리세요. 트림으로 잘라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위로 올라가 있죠. 그죠?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는 이렇게, 여기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 위치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 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바깥쪽이라면 이 부분이 바로 타원이 만들어진 위치란 얘기죠.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다행히 여기가 45도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마무리돼요. 위치. 여기가 등고선처럼 올라간 거예요. 등고선처럼. 마찬가지 라인 여기 끝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평으로 갑니다. 그러면 선을 정리하면 이렇게 여기가 등고선처럼 된 거예요. 등고선처럼. 자, 보세요. 자, 여기 등고선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보시면 이 부분이 여기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트림으로 지우면 네, 맞아요. 얘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평면은 이걸로 끝난 거고, 자, 옵셋 40mm, 옵셋 60mm. 자,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자, 이렇게요. 이 위쪽은 다 걷어내야 돼요. 어떻게 걷어내냐면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를 선을 쭉 긋습니다. 트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싹 거두어낸 겁니다. 이렇게 거두어낸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옵셋 40mm, 홈이 이렇게 파인 거죠. 옵셋 60mm, 아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맞추어주고 다시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긋고 트림으로 싹 잘라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일직선으로 내려오고 트림으로 자르고 필렛, 트림으로, 네, 이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은선 처리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일단 은선 처리 안 하고 여기까지 다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